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인데 2021년도에 시행이 됐던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2점짜리랑 3점짜리는 물론 이제 4점짜리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손글씨 풀이로 올려놨는데, 근데 이제 3점도 물론 이제 못 푸는 분들이 많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3점부터 안 되지 뭐. 네, 그런 사람 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3점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드리고 싶지만, 정말 이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까지 찍기는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정도는, 일단 손글씨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도 안 되시면 우리 또 이제 학원에 질문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가서 좀 물어보든가, 아니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러닝타임 문제가 좀 있어요. 또 3점까지 찍으면은 1시간 반 막 또 보기가 또 싫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4점짜리 를 전부 다 풀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이제 다 풀어놨어. 이거는 그거 이제 확인 잘 하고, 4점짜리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4번인데, 자, 첫장 더하기 끝항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장이랑 끝항이랑 더해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고 느낀 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 상하에 대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별로 안 어렵던데, 한 2억 개 정도 빼고는 별로 부담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정도의 그런 내공으로 충분히 좀 때려 박을 만 하더라.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었는데요. 명제죠. 그죠? 충분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P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X 빼기 6에 X 더하기 2가 0이 되면서 X가 6 또는 마이너스 2다라고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P가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Q가 not Q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저 not Q를 한번 써보면, not Q라는 친구는 절대값 X 빼기 3이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절대값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 자체를 X 빼기 3이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야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X라는 친구는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니까 3 빼기 K하고 3 더하기 K 사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할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체 왜 4점이 되었을까? 상황이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요 P라는 친구가 요거 두 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not Q라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저 6하고 마이너스 2를 요 부등식 안에 집어넣고 싶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자면 부분집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둘 다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둘 다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자연수 K가 최소 몇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를 푸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역시 경계값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계값으로 한번 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6이 요 안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림 그려야 되나?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이 좀 그리는 게 안정감이 있으려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3-K하고 3 더하기 K 사이에 6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2도 좀 들어가게 해주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봐봐요. 그럼 K가 예를 들어서 5면 어떻게 될까? K가 5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5 괜찮은데? 저는 얘가 요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 대조를 해보는데, 그 자연수 K가 최소고 하니까 K를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K가 5면 지금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 2하고 8 사이니까 마이너스 2와 6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네요. 그쵸? 상황이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6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6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 그러면은 아니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쪽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K는 자연수기 때문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K를 3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3이라는 존재가 얘하고 얘가 맞닿는 부분이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3은 딱 보니까 요 3 같은 경우는 3 빼기 K를 0으로 만드는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얘 안 되겠네. 그치? 얘는 패스가 되고 그 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데, 첫 문제 약간 전에요.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얘기하는 것 같아요. ABC가 있었는데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 여러분,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유, 저기 머리가 개털이 됐어. 보니까 아유, 머리 아니, 저 카메라 속에 머리가 너무 안타깝네요.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두 번째, B와 C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AC의 Y절편까지 넘어가는 문제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 반 정도 못 풀겠네. 기울기 구성도 못 할 테고, Y는 X 대칭 정도나 좀 비비지, 구했다 치더라도 AC 직방도 못 구할 테고, Y좌표도 못 구하고, 총체적 난국이 예상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OA와 OB가 수직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기울기라는 것을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OA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3이 됩니다. OA의 기울기 3이 되고요. 그리고 OB의 기울기가 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OB의 기울기는 A분의 5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직이기 때문에 3이랑 A분의 5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저는 A가 마이너스 15라는 것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Y는 X 대칭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Y는 X 대칭, B와 C가 말이죠. 지금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5,5기 때문에 이 친구의 Y는 X 대칭은 5,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렇게 B와 C를 구했습니다. 얘가 C고 얘가 B다. 이렇게 해서 모두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C의 Y절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AC의 직방을 구해야겠죠? AC의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5, 마이너스 15란 말이에요. Y는 이라고 쓰고 기울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분의 마이너스 18. 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 기울기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점 하나 잡아서 X 빼기 1 더하기 3이다 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9로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x에다가 2분의 9랑 3을 더하면서 2분의 15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Y절편은 2분의 15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떨어뜨려 둘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여러분, 16번 보겠습니다. 이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할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겠다. 또 이렇게 또 조합을 만드나? 이게 지금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 얘기는 이렇게 ABC가 한 직선에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로 잡은 기울기나 B와 C로 잡은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라는 그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점들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A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A의 좌표는 Y가 0일 때, 즉 Y 뭡니까? X 절편이죠.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X 빼기 2분의 K 더하기 1이 0이 된다라는 걸 풀게 되면 되는데, 야 뭐냐 이거? 이거를 풀면은 그 X 빼기 2분의 K가 빼기 1이고 저는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K 더하기 2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의 좌표를 방금 구했는데 이 좌표를 여기다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감이 오시죠? 자, 이제 B를 구하고 싶어요. B는요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도록 하자. X에다 0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요게 이제 Y 값이죠. 그쵸?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 B의 좌표도 방금 제가 구해버렸습니다. 0,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인데요. 점근선의 그 교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이 친구를 보자마자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2,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A와 B의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K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우리는 A와 B로 만든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B와 C로 만든 기울기는 2분의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계산만 잘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제가 위아래에다가 2를 좀 곱하고 2K 빼기 4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고요. 4분의 K가 되면서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자, 요 밑으로 좀 내려보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8은 2K 제곱 마이너스 4K가 나오게 되고 결국 2K 제곱이 8이다가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괜찮죠? 그래서 K 제곱이 4가 되면서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6번 문제였습니다. 바로 좀 화장실 좀 할까? 괜찮아 모르겠네. 네, 괜찮네요. 자, 이렇게 16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머리가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지워버려. 안 되나? 아유, 씨, 머리가. 야, 씨. 이거 낫나? 이것도 좀 이상한데. 볼륨이 없어, 볼륨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b하고 b 플러스 1 사이다. a와 b를 더하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일단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친구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a제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x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럼 x 빼기 2a가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고, 0과 2a 사이인데 2a가 마이너스니까 2a와 0 사이라는 것을 제작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단 저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친구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x제곱에 빼기에 a 플러스 1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x 빼기 a에 x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1하고 a 사이인데 a가 0보다 작다 보니까 a하고 1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a와 1 사이야. 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교집합을 그림으로써 그려드리면 바로 a와 0 사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4점짜리가. 응? 그래서 말이야, 얘가 b야. 그리고 얘가 몇이야? b 플러스 1이라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렇다면 a도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학 2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학생 A, B가 있었는데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네. 네, 근데 빈칸 문제인데, 보통 이제 빈칸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좀 앞뒤를 잘 살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앞뒤의 맥락을 좀 잘 살펴서 답을 좀 구할 수가 있을 법한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1번,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근데 원래 졸라 어렵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도와줍니다. 이 빈칸을 이제 채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헬퍼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헬프에 맞게 차분하게 들어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3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했어요. 3시 1을 했다. 그 위에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과목, 그렇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A가 2개를 선택하고, 쟤는 다 알려줘. 그럼 봐봐, A가 2개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는 지금 말 그대로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6시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과목 중에 B가 2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곱하기 4C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6이 돼서 90까지가 가가 되면서 가를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되겠어? 돼. 이게 다야, 이게. 자, 그 다음 보자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마운 게 나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보통 그래도 다까지 채우기를 요구하는데 나까지만 채워도 괜찮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넷 중에 과학 과목 하나 뽑아갔습니다. 위에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 그렇죠? 하나 뽑았으니까 6개 남았습니다. 6개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한 개 이상 선택해야 하므로 뭐 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2-1은 뭐 그냥 그랬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2-2가 되는데 그 2-1을 보시면 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 B 중 한 명은 둘 중 하나 선택합니다. 2명 중 1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명이 선택이 됐는데 그 사람이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수학이 3개요. 수학이 3개라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셋 중에 수학을 2개를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남은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은 한 명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요. 수학 과목 1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수학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 남은 걸 그냥 뽑으면 되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일시1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하나를 뽑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현재 과학이 말이죠. 과학이 지금 몇 개 남았어? 과학이 3개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과학을 야 이거 맞아야 될 텐데 과학이 셋 중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3CL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18이고 이대로 밀고 나가면 답이 되더라. 그래서 108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18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사실 그닥이에요. 그 아까 앞에 있던 문제 중에 경계값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경계값을 잘 활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다른 방법을 잘 몰라요. 그 어떤 실수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되면 된다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x가 2하고 5 사이가 있었다. 근데 어떤 친구, 그러니까 2에서 5 사이에 그 누구라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젠장 3이겠어? 그냥 2나 5, 즉 끝자락에 있는 근데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애매한가? 아닙니다. 2하고 5를 밀고 가면 돼요. 그 어떤 실수라도 네네네네. 네네네. 어떤 실수라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참인명자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거라면 아까처럼 경계값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경계값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리고 x에다 5를 집어넣을 건데 아까 전에 약간 교집합 느낌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앞에 있던 문제. 근데 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는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는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니까 그 중에 작은 애로 골라라. 이렇게 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요 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보시면 4 빼기 16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n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야 그러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5를 집어넣으면 25 빼기 40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n이 15보다 크거나 같은데 야 12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그리고 15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거든? 근데 합집합이야. 그럼 너 누구라고 할래 답을? 15로 할 거야? 아니면 11로 할 거야? 당연히 몇 번으로 해야 돼요? 12로 하셔야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셔도 되고 또는이니까 12로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다고. 20번 갈게. 자 20번입니다. 20번도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그닥이더라고 얘기하는 게 잘 푸셨죠? 20번도 아마 그냥 좀
합성함수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느낌으로 구성이 됩니다. 20번이 말이죠. 세집합 XYZ가 있었는데 F라는 친구는 X에서 Y로 가는 구성품이고 G라는 친구는 Y에서 Z로 가는 구성품이야. 근데 F는 1대1 대응이야. 뭐 그렇답니다. 뭐 1대1 대응이야. 뭐 저기 뭐야. 그냥 애들 안 겹치게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X라는 양반이 대문자 X와 대문자 Y의 그 교집합들이면 아니 그 교집합이 얘하고 얘가 이제 겹치는 애가 2, 3, 4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2, 3, 4라는 친구들은 GX에서 FX를 뺀 게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 그림 그릴 때 참고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2, 3, 4 한번 넣어서 대략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G2 빼기 F2가 1이야. G3 빼기 F3이 1이야. G4 빼기 F4가 1이야. 요렇게 총 3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시오.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는데, 근데 기억이 4개나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셔도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G합성 F의 치역이 과연 이제 Z가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돼.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 그 만들기 롤이가. 봐봐. X가 1, 2, 3, 4가 있단 말이야.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Y가 2, 3, 4, 5가 있어요. Z가 3, 4, 5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F가 1대1 대응이고 저기 이제 2, 3, 4 저거 한번 내가 만들어 보려고. 봐봐. 그 G2와 F2의 차이라는 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얘가 이렇게 있어. 그 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일로 갔다. 이 아저씨가 일로 가면은 이 아저씨는 일로 가야만 합니다. 왜? 1차이기 때문이죠. 감이 오셨죠? 그럼 계속 만들어 볼까? 그럼 이제 이 아저씨가 일로 가면 이 아저씨는 일로 가야 돼. 이런 구조고. 이 아저씨가 일로 가면 이 아저씨는 일로 가야 돼가 되고, 그럼 1이란 친구는 선택권이 이거밖에 없네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라는 친구도 어딘가로 그냥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마음대로 가시오.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3, 4에만 제한이 걸려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1과 X에 있는 1과 Y에 있는 5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기억, G합성 F의 치역은 Z가 맞다고 보셔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지랄을 해도 무조건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F 인버스 O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1로 가는 게 F고 여기서 1로 가는 게 F예요. 자, 근데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성립이 되었는데 F 인버스 O, O가 거꾸로 간 게 1로 갔습니다. 이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인데, 자, F1, G2, F3 서열 만들어줘. 저런 서열이면 F4 더하기 G2가 6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그림으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그림으로 안 되냐면, 저는 이제 디귿을 가지고 일단 의심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될 수 있지 않나? 디귿을 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을 먼저 하시고, 의심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갈 건데, 지금 이 그림으로 쇼부를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F1이 5입니다. 근데 이제 G2가 3이고 F3이 3이라서 현재 원하는 방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얘기냐? 다시 만들어야지 뭐.
다시 만드는데 그 상황을 만들었을 때 F4 더하기 G2가 6이 될 건지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느낌 오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려보겠습니다. X, Y, Z. 자, X. 이걸 귀찮아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뒤에 걸 못 풀어. 뒤에 거 어차피 찍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할만했잖아 문제가. 그럼 20번에 난 4화를 걸어서 20번까지 점수로 나는 획득을 했어야 했다고 봐. 그렇게 했지? Y 볼게요. 그럼 2, 3, 4, 5 Z 3, 4, 5. 자, 여러분 구성을 해볼 건데 일단 어떤 구성이냐면은 그 F1이 좀 5로 좀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애가 좀 큰 게 낫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G2 말인데 G2가 4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좋아 보여, 그지? 그래야 F3이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F3이 어디로 가? 2로 가나? 아, 이거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는데? 자,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봐봐요. 이게, 일단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1로 못 갑니다. 1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1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1로 갈까 생각했더니 1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얘가 1로 가는데 모양새가 별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안 된다. 자,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보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는 게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봐봐. F1이 5지, G2가 4지, F3이 2지. 자, 맞춰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4 더하기 G2가 6일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G2는 4가 맞죠? 그럼 F4가 몇인지 확인하면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봐봐요. 당연히 4가 5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4가 4로 가야만 하겠죠. 자, 맥락 보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F4가 그럼 4여야만 하죠? 그럼 얘가 8이잖아요? 6이 아니군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고 이 부분을 솔직히 제가 만들어 드린 걸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직접 그려봤어야 됐고요.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의 수 문제고요. 저거를 제가 블로그 손글씨 풀이에다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지금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를 한번 복사 좀 할게요. 복사 잘 돼? 뭐 저렇게 나와? 자, 복사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 그러니까 A, B에다가 3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이 더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그렇군. 자, 5명이 있는데 의자 10개 앉을 요량입니다. 근데 말이죠, 조건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24와 25 두 군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해서 4군데 중 1군데에 앉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 얘기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써놓을까요? 이웃하면 안 된다. 그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A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5에 앉은 거부터 한번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게요. 자, 25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는 말이죠. 이 친구와 이웃한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괜찮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25하고 10 차이가 나는 15에도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었어? 우리 B라는 친구는 이 중에 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걸림돌을 좀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지금 4명이나 더 앉아야 되는데 4명이 앉으려면 여기에 사람 앉아야 됩니다. 여기에 앉으려면 13에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10 차이는 앉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계속. 자, 그러면은 지금 앉는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여기에 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쪽에 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쪽에 앉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쪽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한 군데에 앉을 수 있겠다, 둘 중에 한 군데에 앉을 수 있겠다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11 또는 12 둘 중 한 군데에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16 또는 17 둘 중에 한 군데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B가 앉을 건데, B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11과 14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한 군데에 B가 앉을 요량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에 B가 들어가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명 있죠? 그 3명이 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 한다. 너무 어려워. 48가지. 야,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야, 그래서 해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 없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두 번째 케이스. 바로 24. 24에 A가 앉았어요. 이 상황. 자, 보세요. 그러면 봐봐. 이웃한 자리에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10 차이에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보시죠. 자, 근데 말이죠. 4명이나 더 앉아야 되는 이 암흑속 상황.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무조건 여기 앉으세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자리여야만 합니다. 16에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윗줄에 4명이나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B 아저씨는 11 또는 13 둘 중에 한 군데에 앉아주면 되고, 나머지 3팩토리얼을 조져가지고 12가지,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제가 25번 3점인데 이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 저 다항식이 저거로 나눠 떨어질 때 왠지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잠깐 보시면, 얘가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안에 얘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는데, 일단 x 빼기 1로 묶으면 쟤네가 x 플러스 2에 x 더하기 a하고, 그리고 b가 이렇게 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x 빼기 1에다가 저거를 이제 전개를 좀 해보면 x 제곱에 더하기 2 더하기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나나?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a가 1이 되고 b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a 더하기 b는 3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 한번 하시라고 윤승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가죠. 26번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국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서 그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우고 계실 텐데 그 응용 문제 안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컨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 3차는 근이 원래 3개인데 어떻게 됐길래 2개가 됐을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보죠. 당연히 조립제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x에다가 1 넣으면 0이 되고요. 그래서 1을 넣습니다.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작업해요. 1 마이너스 5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1 빼기 4 빼기 4 a 0 그러면 저는 이제 x 빼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까지 오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근이 2개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첫째 이 아저씨가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너가 중근이면 지금 빨간 밑줄에 근이 하나고 저쪽에 하나니까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더라. 그래서 a가 4더라. 이거 하나 구합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아주 재밌는 이슈인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이거를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여기 있던 x 빼기 1과 이 아저씨가 결합이 되면서 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곱이 하나 생기고 나머지 하나가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근이 2개가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말인데 뭐 봐봐 1을 넣어 여기다가 1을 슉 그럼 1 빼기 4 더하기 a가 0이군요. a가 3이군요. 자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군요. 가 되는데 잠깐 봐봐요. 그럼 확인 좀 해드리면 x 빼기 1과 이 아저씨 인수분해한 x 빼기 1에 x 빼기 3이 결합이 되면서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3이 되고 결국에 우리가 그 a가 3이다. 이렇게 이제 3과 4 2개 해서 답이 7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빼기 2x와 3x 더하기 k가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요. P하고 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랍니다. K 값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교점을 하는 교점을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교점 구하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3x 더하기 k가 같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k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 친구가 두 근을 갖냐 문제인 경우에는 판별식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의 두 근을 일단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저 친구의 두 근은 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렇게 일단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방으로 저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오겠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겠네라는 걸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P하고 Q를 1대1로 내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이제 내분점이라고 쓰고 그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의 1대2 내분점이 몇이다? 1이다. 정말 이제 내분점 같은 거 못 구하고 이러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구할 줄 아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3분의 대각선 2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됩니다가 돼서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친구와 저 초록색 친구가 빼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7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K는 14잖아 이 사람아. 어때? 괜히 쉽다고 한 게 아니죠? 이번 시험지 말입니다. 머리가 머리 왜 이래? 내일은 잘라야 되나? 머리가 정돈이 안 돼. 자, 2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쉽더라고. 집합 문제인데 이거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 좀 뭐야 저거. 자, 한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누구 형을 이용해야 돼? 벤 형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전체 집합 U 그리고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될걸? 아마? 이렇게 이제 하고 그 A가 이제 3, 4, 5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4다. 뭐 요 얘기인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A랑 B랑 겹치는 것이 있겠지. 뭐 어느 정도는 좀 겹치는 게 있을 텐데 내용이 일단 가를 가지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가 3, 4, 5입니다. A가 3, 4, 5인데 겹치는 거의 여집합이 1, 2,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거의 여집합이 1, 2, 4다. 그러니까 한번 색칠 잠깐 쓱 하고 빼볼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1, 2, 4라고 얘기했는데 A가 3, 4, 5라는 그 얘기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4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A이면서 색칠한 부분이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A가 지금 3하고 5가 되는데 제가 그럼 3, 5는 당연히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는 1, 2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지만 결정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 가죠. 나를 잘 읽으면 돼. 자, 봐봐. X가 전체 부분집합인데 그 NX, 그 X의 원소가 한 개더라. 그래, 한 개. NX가 한 개더라.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어려운데? 나 그때 어떻게 해석했지? 봐봐. 뭐야 이거. A하고 X를 합쳐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A하고 X를 합친 다음에 B를 빼서 그 친구의 젠장 원소의 개수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 같아. 봐봐. A가 이 아저씨거든? 그 X랑 합쳐. 그러면 일단 3, 4, 5가 무조건 있단 말이야. 3, 4, 5 무조건. 뭐 나머지는 뭐 누군지 모르죠. 무조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B를 빼. 여기서 B를 빼면 무조건 4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지? 여기 4가 있어. 그러니까 X가 그 누구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X가 그 누구라도 무조건 4가 있어요. 이미 원소 한 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무조건 4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 2가 여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약에 1, 2가 여기로 가. 야, 이 새끼가 1로 갔어. 절로 가면은 X라는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를 X라고 할 수 있잖아? 봐봐. 그러면 여기 1이 있겠지? 그러면 절대로 여기가 1,4가 되니까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하고 2는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1, 2는 어디 있을 수 있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그 어떤 경우에도 A 합집합 X에서 B를 뺀 게 그 어떤 경우에도 4만 나오려면 1, 2가 안전하게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들었을 거라 봅니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풀 때 그냥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정도가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은 본인의 대가리를 탓하지 마시고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시면 그때 다시 한번 강의를 제가 방금 샤우팅한 걸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문제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하고 안 맞는 거니까 빠이빠이 해. 뭐 그래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B의 저기 이제 원소의 합은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문제 29번하고 30번인데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번과 같이 이 트리플 친구들 만만치 않고요. 특히 30번은 과연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좀 잘 때려 박으면 되긴 되는데 우리 이제 100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30번을 원래 이제 평소에 그냥 시험 보면 맨날 90점 나오는 분들은 건드리는 게 맞는데 한 80점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70점대 중후반 정도 나오는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답을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부를 저랑 같이 지금 이제 볼 거고 일단은 29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원이 있었는데요. 원을 일단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럼 A,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A 정도가 되는 어떤 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3A라니까 요 정도? 자, 요 정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A와 B니까 제가 이걸 A로 얘를 B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 해석 포인트인데요. ABP의 넓이가 8루트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에 P의 개수가 3개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P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ABP의 넓이가 8루트2가 된다라는 이거를 물론 이제 어딘지 감이 안 오는데 이 점이 3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요 정도 위치에 P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지점이 2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요 정도 봐봐. 요 정도 높이가 요 정도 높이 조금 다른데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자, 요 정도 위치라고 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요게 이제 보시면 야하고 야가 그 밑변이 같은데 높이도 똑같으니까 그 넓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길이하고 같은 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 점이 3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일단 조각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문제가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죠. 야 그러면은 이제 8루트2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조각이라고 할까? 조각이라고 할게. 그럼 조각을 했어. 조각을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야, 좌표를 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A하고 B라는 친구부터 구해보겠습니다. 0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보겠습니다. 0이야. 0인데 아유 봐봐. Y가 0을 넣어.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9A 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X 빼기 A의 제곱이 8A 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X 빼기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야 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 X라는 친구는 야 이거 맞나? 1 풀마 2루트 2A야 아우 이거 맞나 모르겠네. 그 아까랑 왜 다르지? 제가 여러 번 풀었었는데 잠깐만요. 0을 넣으면 A제곱은 8A 제곱이라서 저기 이제 2루트 2A가 되고 맞겠지 뭐. 자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요거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1 더하기 2루트 2A입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아저씨가 1 마이너스 2루트 2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P1 말인데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가운데에서 뚫고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면 가운데가 아니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지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알아듣겠죠. 야 그럼 얘가 P1 말이야. 잘 봐. A, 2A가 되겠지. A, 2A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세 번째 바로 넓이가 8루트 2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그러면 말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이 밑변의 길이가 4루트 2A가 되고 높이가 2A가 되는데 이게 8루트 2더라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쓱 하게 되면은 A가 2라는 사실을 상태 별로 안 좋네. A제곱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A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A가 루트 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P1, P2, P3의 넓이 좀 구해주자.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다 그냥 덧붙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요게,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구조냐면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는 AB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4루트 2A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보니까 대략 이런 것 같아. 좀 좋은 색깔 없나? 색깔이 뭐가 없네.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3A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2A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높이가 5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때? 밑변하고 높이 구해봤는데 감이 오지? 그래서 2분의 1에 4루트 2A 곱하기 5A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10루트 2A 제곱이 되는데 네 괜찮아야 됩니다. 자 근데 A 제곱이 1이라서 20루트 2야. 아 큰일 났어. 어떻게 된 거요? 4루트 2 아니 잠깐만요. 4A죠. 죄송합니다. 4A가 왔습니다. 여러분, 3A가 아니라, 수정을 해야 돼. 큰일 났어. 요게, 요게, 이게 2A가 아니라, 이 그림 이상해서 제가 헛짓을 했네요. 이게 2A고, 이 길이도 2A다. 그림이 좀 이상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좀 끝을 내야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4A라고 바꿀게요. (8루트 2A) 제곱 16 루트 2 답은 32
됐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 빼기 a분의 bx에 대해서 우리 gx라는 친구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의 x 더하기 2a 더하기 a로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관문은 이 친구 그림 그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친구 그림 그리기입니다. 과연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정도인데, 이 gx를 그리고 나서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ht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점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이 y는 마이너스 9랑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지점과 그 어떤 k라는 거 윗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A라는 지점부터, 자, 일단 A가 플러스기 때문에, 자, 점근선을 X는 A 하나 깔고 Y는 B 까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 B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안 알려주고 지랄이야 이건데, 역시 이제 30번답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B가 뭔지 네가 확인해 임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한 게 누굽니까? 플러스 아니겠어요? 여기서 굳이 무슨 사이클처럼 마이너스부터 한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긴 한데 일단은 플러스부터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B를 제가 한번 봅니다. 자, 그림을 그릴 건데 문제가 생겼더라.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결과가 혹시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냐, 아니면 뭐 굉장히 중요하냐, 요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 분위기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B를 일단 플러스로 먼저 가겠다, 요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가겠습니다. 자, 야, 그래서 Y는 B가 있었어. 그리고 말이야 0,0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림이 요렇게 돼. 자, 근데 오른쪽은 그리지 마. 왜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아저씨 그려야지, 이 사람아. 장난 아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야, 그런데 그럼 저게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사이드로 한번 써볼까요? 자, 저 아저씨가 대체 뭐 하는 아저씨냐? 저 아저씨는 fx라는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2a 그리고 y축으로 a만큼 이동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이 요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x가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이제 y축으로 a만큼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애가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y는 a 더하기 b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요 정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림의 틀은 현재 한번 내가 봐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따라와야 돼. 근데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라, 이렇게 되니까 한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지나면서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B가 플러스일 때 그림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야, 그래서 이제 Y는 T를 그려봐 라고 하는데, Y는 T가 쓱 그려지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교점의 한계가 되는 지점이 어떤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랑, 그리고 어떤 K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절대로 저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빨간 부분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모든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화면은 바로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틀렸다. 이 새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B가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해보죠. 두 번째. 뭐래도 내공이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까? B가 0보다 어떻게 나요? 야,
한 3-4번 정도 이렇게 진뱅으로 정리를 하면 돼. 누구한테 설명할 생각을 하면서 진뱅으로 정리를 하고 나처럼 아예 찍어.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자기 거 되고 싶으면 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아예 촬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야, 나 이걸 풀 줄 아는 것 같은데? 물론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30번을 나 구성을 할 줄 알아. 여러 번 해가지고 만들었어. 뭐 요러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일 때 가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그림 그려보죠. 점근선이 X는 A, Y는 B.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0,0을 지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오시죠? 그 다음 반대편 그리지 않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지나갈 건데 어떻게? X축으로 자 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즉 이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 Y축으로 A만큼. 야, 이거 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위로 가자. 좀 머리 아파. 알겠지? 이렇게. 자, Y는 A 더하기 B 요렇게 만들었고 그림 이렇게 아래쪽 요렇게 그려지는데 제가 그 한 점에서 되는 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만들면 아까 전에 원했던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이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뭐다? Y는 마이너스 9다. 여기가 마이너스 9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다?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K가 어디 나면 바로 여기가 Y는 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다 왔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야, 봐봐. 계산인데 B가 마이너스 8이잖아. 그지?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잘 구했어.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 보이죠? 이 점이 A, 자, A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제가 별표 치는 거 잘 따라오세요. 저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면 F3A 더하기 A다. 즉 F3A 더하기 A가 마이너스 9가 될 건데 잘 따라오세요. 3A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2A분의 자 보세요. 2A분의 B가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저기 X에다가 3A를 집어넣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A가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요 정도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9가 되면서 A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오, 뭐야?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8이더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K는 A 플러스 B라며요.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본은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안 나오지랄 G5를 구하라는 얘긴데 G5라는 것은 무엇이냐? G5라는 것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야야야 아우 머리 아프네. 여기 저 위에 봐봐. F에 X 더하기 6이 있고 여기다가 더하기 3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저기다가 5를 넣으란 얘기입니다. 즉 F11 더하기 3이다. 끝까지 가야겠죠? 그래도 F1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1 빼기 3분의 자 그죠? B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3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가 된다.
안 되는데. 자, 2가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F에 x 더하기 6 더하기 3. 거기다가 5를 넣었어. 그래서 F11 더하기 3이야. 그래서 12를 넣으면 1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8 곱하기 11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11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맞지?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8이라서 19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고 한 두어 번 정리를 하셔야 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